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부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만 알고 계시면 음성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키보드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상대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메시지를 입력하는 하단 창에 터치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그 키보드 위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자, 이 마이크 모양을 눌러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죠. 말할 때 조금만 천천히 말하고 발음만 정확하게 한다면 거의 완벽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톡 같은 경우나 다른 SNS도 이렇게 자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부 변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마이크 버튼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음성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앱을 사용하셔도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면서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문자 입력창에 터치하시게 되면 똑같이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하는 기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갤럭시 자판에 있는 이 기능은 자판을 꼭 열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는 음성을 녹음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하는 것만은 지원이 되지가 않고요. 카톡 보내줘라고 한 다음 내용을 말하고 그렇게 바뀐 텍스트 내용을 전송하는 그런 기능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카톡 전송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카톡 보내주세요. 뭐라고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더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보낼까요? 네. 카톡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만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카톡에서 지원하는 음성 인식 기능은 카톡을 이용할 때만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보신 삼성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문서를 열었는데요. 이때도 여기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좀 긴 문장을 입력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겠죠. 긴 문장이나 뭐 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실 때는 이 음성 인식 기능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또 간단하게 메모할 때 많이 쓰는 게 네이버 메모죠. 이 네이버 메모에도 기본적인 음성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메모 작성을 위해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이 나오죠. 물론 키보드에도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앱 사용 중에 허용해야 되겠죠?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잘 들어오죠? 네이버가 음성 인식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에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나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때 장점은 아래쪽에 우리가 말한 음성도 같이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음성도 들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서 변환된 텍스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의 기본 기능인 음성 녹음 기능이 있죠. 여기서도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과 텍스트 변환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녹음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목록에서 녹음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에서 녹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 누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멈춤합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이 저장된다고 하죠. 저장합니다. 녹음이 전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목록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금방 녹음한 내용이 있고 그 전에 녹음했던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금방 녹음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자, 그러면 녹음 내용이 들려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환 누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했어요. 제가 끝부분에 약간 발음이 꼬였죠. 그래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멈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메모로 또 저장이 되죠? 저장합니다. 자, 목록에 보시게 되면 음성이 있고요. 음성 메모가 있죠. 음성은 기본 음성이고요. 그 위에 종이가 접힌 표시가 보이죠? 이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파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환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구역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어느 부분인지 컬러가 바뀌어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짧은 텍스트를 변환을 시켰는데 긴 문장일 경우에는 그 내용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필요한 단어를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그 단어를 고칠 수가 있죠. 자, 아무래도 AI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위에 나와 있다시피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음성 메모 기능은 1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반 상태에서는 녹음을 하고 저장한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 변환을 하게 되면 아예 음성 녹음한 것을 바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성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멈췄어요. 그러면 음성 메모로 바로 저장이 되죠? 저장을 하시면 음성 메모로 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음성 따로 메모 따로가 아니고요. 음성 메모만 남게 되죠. 자, 앞서 한 것은 음성을 일단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음성 메모로 바꾼 파일이 하나 더 있지만 지금 한 것은 처음부터 음성 변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만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이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주로 통화할 때 녹음한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자, 전화기 앱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있죠. 이 통화 녹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 녹음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녹음이 되죠. 그 자동 녹음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 녹음이 싫으실 경우는 상대방을 선택을 하시고 통화를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에 녹음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눌러서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녹음 파일을 음성 메모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음성 녹음 실행하시고요.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통화했는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선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통화 내용 전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자, 이것은 지금 음성 메모로 저장된 것이고요. 이것을 텍스트로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경우에도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음성 파일만 공유할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 또는 텍스트, 음성 및 텍스트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 공유를 해볼까요? 텍스트 파일 선택합니다. 자,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나오죠. 니얼바이 쉐어라든지 퀵쉐어, 지메일, 더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전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 마이박스, 네이버, 카톡 다 가능하죠. 원하시는 대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복잡하게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 메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화 중에 메모할 일이 있다든가 할 때도 메모지 급하게 꺼내지 마시고요. 녹음 버튼 바로 눌러서 녹음만 하고 텍스트로 변환을 하시면 되겠죠. 상대방이 주소라든지 또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거 가끔 불러주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동 중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든지 할 때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메모 앱 열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성 메모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메모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있는 기본 기능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나 혼자 하는 말이나 누가 말을 했느냐는 상관없이 그냥 음성을 텍스트로만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번에 볼 클로바 노트는 두 사람이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텍스트로 변형을 해줍니다. 또는 세 사람, 네 사람 전부 가능합니다. 이 클로바 노트도 여러 명이 회의를 한다거나 통화를 할 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텍스트로 변환을 할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바 노트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클로바 노트 실행합니다. 자, 클로바 노트를 이용을 하시려면 네이버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네이버로 일단 로그인은 하셔야 되겠죠. 보통 네이버 계정은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이버로 로그인합니다. 자, 이렇게 클로바 노트가 나왔죠.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플러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 누르시면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은 여기서 바로 녹음을 시작하고 텍스트로 변형을 하는 것이고요. 파일 업로드는 기존에 녹음돼 있던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죠. 기존에 녹음돼 있던 파일을 업로드해서 텍스트로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8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자, 아까 기본적으로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음성 녹음 기능은 10분까지만 가능한데 이 클로바 노트는 180분까지 가능합니다. 장시간 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저는 파일을 업로드 해볼까요? 자, 음원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고 나오죠? 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원을 이렇게 바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열어볼게요. 쭉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변환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좀 전에 본 것은 미리 보기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완전히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끝났네요. 보시면 참석자 1과 2로 전부 분리해서 내용들이 전부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예,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어때요? 내가 지금 선택한 텍스트 부분이 음성으로 나오게 되죠. 한 명 이상의 음성이 들어간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여러 명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할 일이 꼭 있죠.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플레이와 일시정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 위에서 연필 버튼을 눌러서 대화 내용 중에 텍스트 부분에 원하는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은 직관적이라서 한 번만 보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 다이어그램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시면 참석자 2가 66.1%를 대화했고요.
참석자 1은 33.9%의 대화 점유율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참석자 3, 4, 5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참석자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했는지 퍼센테이지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음성 기록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파일은 말 그대로 음성 파일만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음성 기록을 해야 여기 있는 텍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음성 기록 다운로드 하시면 텍스트 문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시간 기록과 참석자까지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이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txt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폴더는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주로 어디에 저장하면 찾기 쉽죠? 다운로드 파일이죠. 받은 파일, received에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라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저장해 볼게요. 자, 저장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 폴더나 또는 앱들 중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내 파일이 무조건 있어요. 이 내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폴더 같은 거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문서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뭐로 저장되어 있어요? txt 문서죠. 그러니까 문서는 얘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데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구글 문서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어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되어 있죠? 아래에서 공유나 또는 이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죠. 공유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신다든지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문자로 보낸다든지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나 네이버 이런 곳으로 다 보낼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것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저장해서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한두 번씩은 반드시 쓰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고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